제니항공 우표의 탄생과 인쇄 과정, 발행일의 역사의 발견과 주인 찾기는 우측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마지막 3편으로 제니 역사 에러 우표가 오정사에 남긴 영향과 그 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에러 우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처음 드는 의문은 과연 어떻게 역사 에러가 인쇄되었을까? 라는 질문인데 미연방 인쇄국 직원들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 세계 인쇄판을 교체할 때 인쇄판을 180도 거꾸로 넣었을 경우, 두 번째는 두 번째 색 인쇄 시 전지 용지를 180도 거꾸로 넣었을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로비가 발견한 에러처럼 비행기 도안이 거꾸로 인쇄된 역사 에러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색도를 인쇄할 때 인쇄판을 빼고 잉크를 채우고 종이를 넣는 모든 작업이 수동으로 이루어지기에 우표 인쇄 후 인쇄국 직원들의 검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에러 우표 발견 후 미연방 검사관들이 남은 재고 전지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8장의 역사 에러 전지를 추가로 발견하고 바로 폐기 처분한 것으로 보아 에러 우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일부에서는 로비에게 역수의 에러 우표를 판매한 우체국 직원의 불찰로 판매하기 전에 에러를 인지하고 막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나중에 로비에게 에러 우표를 판매했던 우체국 직원은 이렇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내가 역사 에러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 난 태어나서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너는 봤냐? 당신은 최초 비행기가 발명된 지 불과 15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우체국 직원의 변명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로비의 역수의 에러 우표의 발견으로 당혹스러운 우정국과 인쇄국은 더 이상의 에러 우표를 막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취하는데 혹시나 또다시 실수로 발생할 에러 우표를 쉽게 판별하기 위하여 이 판 인쇄부터는 트리밍 과정을 변경해서 상단 변지를 남기고 상단에 청색으로 TOP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역세 에러가 발생한다면 TOP 문구가 하단 변지로 옮겨갔으니 안 보이기 때문에 검사 과정에서 에러 우표 발견이 훨씬 쉬워지게 했는데 하지만 이것으로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바로 3판 인쇄로 바꾸면서 적색 TOP 문구를 추가하여 트리밍은 상단은 놔둔 채 좌우 또는 하단으로 변경하여 상단에는 언제나 TOP 문구를 볼 수 있게 유지했는데 제니 우표의 대부분은 3판으로 인쇄되었고 상단의 청색과 적색으로 판번호와 TOP 문구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초판, 2판, 3판 각각의 상단 12장 블록을 보면 전제의 상단만 보고도 판수를 쉽게 구별이 갑니다. 그럼 여기서 로비가 구입한 역수에러 전지에서 판번호는 어디에 있을지 추리해보면 어떨까요? 로비의 전지는 초판이므로 TOP라는 문구 없이 적색과 청색의 판번호만 인쇄되었습니다. 적색 판번호는 정상 인쇄이므로 상단 7번 우표에 위치하지만 트리밍으로 잘려나가 남아있지 않는 반면 청색 판번호는 역수에 인쇄되었기에 하단에 97번 우표 변지에 거꾸로 인쇄되어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 로비가 발견한 역세 전지에는 청색 판번호가 있는 플레이트 블록이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일무이하다는 역세 에러 플레이트 87, 88번, 97, 98번의 블록입니다. 로비에게서 역세 우표 전지를 구입한 클라인은 그린 대령에게 재판매한 후에 전지를 해체해서 낱장으로 팔면 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그렇게 해서 100장 우표가 낱장과 블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클라인은 우정사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전지를 해체하기 직전에 우표 뒷면 오른쪽 하단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왼쪽 상단에서부터 1번부터 100번까지 위치 번호를 연필로 기록하는데 그 덕분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니 역세 우표 100장 각각의 역사와 흔적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시금 클라인의 해안을 감복할 따름입니다. 지난 2018년에 한동안 행방이 오리무중이었던 49번째 우표가 옥션에 출품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뒷면에 보면 클라인이 기록한 희미하지만 49라는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니 역세 우표 100장의 우표를 추적하고 연구하고 분류하여 다시 전지로 재맞춤한 그림인데 플레이트 블록 포함 총 6장의 블록과 낱장 모음들입니다. 100장의 우표를 다시 전지로 재완성한 것도 놀랍지만 100장 우표 하나하나의 상태, 역대 소장자, 옥션 날짜와 가격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은 건 정말 대단한 열정이지요. 100장의 우표 중에 흑백 사진으로 된 5장의 우표는 최근 40여 년 동안 우주계에서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우표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우표책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니 역세 우표에는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맥코이라는 여성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던 제니 역세 우표 65, 66, 75, 76번 블록을 1955년 버지니아의 노퍽에서 열린 아메리칸 필라텔릭 소사이어티 우표 전시회에서 전시 중에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65, 75번 두 장은 단편 형태로 발견되었는데 나머지 두 장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다가 40여 년이 지난 후 2016년 4월에 세 번째 76번 우표가 발견되어 화제가 되는데 킬린 오닐이라는 북아일랜드에 사는 한 청년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받은 유품 중에 이 우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도난된 우표가 우표 수집을 하지도 않던 할아버지 유품에 있는지, 비행기 그림이 있어 날아갔는지, 역세라서 날아가지 못할 텐데 어찌 날아갔을까요? 킬린 오닐의 할아버지는 평상시 가라지 세일 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소소한 작품을 수집하는 게 취미였다는데 기막힌 우연이 아닐런지요. 그럼 이 킬린 오닐은 행제를 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원주인이었던 맥코이 여사가 지난 1980년에 사망하면서 이 우표의 소유권을 더 아메리칸 필라텔릭 리서치 라이브러리라는 우표 단체에 넘겼기 때문인데 욕심 부리지 않고 도난된 우표를 순순히 신고한 이 정직한 청년에게 5만 불, 약 6천만 원의 상금이 전달되었다니 역시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맥코이 블록에 남은 마지막 66번 우표는 7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어 검은색 5장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우표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나요? 짠하고 나타날지. 미국 우정당국은 2013년 9월 22일 제니 역세에러 우표를 기념하여 도하는 제니 역세 우표와 동일하지만 그러나 액면이 2달러로 혼동할 일은 없는 6장으로 이루어진 소형 시트를 발행했습니다. 우정당국의 재미있는 이벤트는 대장만 역세가 아닌 역세의 재역세, 즉 정세로 발행하였고 창고에서는 봉투에 넣어 발행하여 열어보지 않으면 정상인 역세인지 에러인 정세인지 모르는 이벤트로 발행했습니다. 발견될 확률 22,000분의 1로 우정당국이 수집가를 상대로 장난친다는 비난도 있지만 우표 수집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봅니다. 40장 전후로 발견되어 약 5만 불인 6천만 원에 경매되는데 여러분도 남은 60여 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니 항공 우표는 초판과 2판, 3판에 걸쳐 총 219만 8,600장의 우표가 제조되었으며 그 중에 213만 4,988장의 우표가 판매 발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역세에러 우표는 로비가 구입한 100장 우표가 유일합니다. 그런 로비의 행운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로비는 어떻게 그런 행운을 얻었을까요? 혹시 전생에 나라로도 구했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1901년에 발행된 판아메리카 우표에서 발견된 역세에러 우표 얘기를 듣고 같은 인쇄 방법으로 발행되는 제니 우표에도 비슷한 역세에러 우표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행운을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도 화조 영모 병풍이나 책가도 우표처럼 획기적인 천공 방법이 사용된 우표에서 천공에러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취인이 꿈꾸는 행운은 자료에 대한 소유욕과 이속만 챙기는 탐욕으로 가득한 수집가에겐 결코 오지 않지요. 사랑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 새로운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집가에게 그 행운은 돌아갈 것입니다. 로비는 너무나 우표를 사랑한 우취인이었고 그래서 우취 역사상 최고의 행운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3편에 걸쳐 역세 제니 우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특이 우표 다음 편을 기대하여 주세요.